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세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은 강하게 막고 있지만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발하고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대북 전단을 막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너무 적절치 않은 것 아닌지. 뭐 판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북 전단 살포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뭐 일치된 의견으로 네. 어떤 교역, 물품의 교역을 전제로 하는 무슨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말이죠. 네.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서 이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찰 당국에서 이 내부 문건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게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표현의 자유하고 상충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네, 이런 생각을 정말,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멘트만 봤을 때는 무슨 거의 북한의 대변인 또는 뭐 사실상 저희가 맨날 하는 말처럼 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이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붕괴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네, 이어졌던 이제 그야말로 비굴하고 굴종적인 모습들이 네,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지금 뭐 입법을 하겠다고 막 이제 그랬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막 하더니 심지어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공권력 행사까지도 지금 경찰이 지금 나서서 지금 막겠다고 그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어디 가서 막 뭐 가스인가요? 수소가스 있는 거 가서 봐서 압수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 하명법, 그다음에 김여정의 하명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북한의 하부 기관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한탄할 일입니다. 제가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청와대는 말이죠. 네. 김여정이 이 발언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한 얘기가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하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제가 2015년에 박상학 대표를 대리해서 했던 소송에서 바로 이제 민변이 이제 적경 주민들을 동원해서 했던 소송에 이제 기획 소송으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는 가처분 사건을 했었는데 그때 주된 이제 민변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 이제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했던 이광철 변호사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그 시점에 김근식 이 교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당시 그쪽에 민주당 대표 쪽에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주권 침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김근식 교수가 그거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참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야말로 저는 종북 세력도 그런 식의 언행을 함부로 하는 이렇게 공권력까지 행사하는 상황까지 보다 보니 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네, 맞습니다. 그런 앞으로는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될 그런 종북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수 그쵸, 있다는 과언이 거죠.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박상학 대표 측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대남 대북 전단 살포를 했죠. 네. 그걸 놓고서도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먼저 이제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난데없이 사기죄,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안 했으면 그건 사기죄 맞겠죠. 네. 대북 전단 살포했는데 그게 왜 사기죄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자금
자금이 남아서 그렇게 이제 유용을 했다? 뭐 그 횡령했다 무슨 이런 근거를 식으로. 가지고 횡령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적 단체라는 얘기예요. 이적 행위. 그러니까 그러면 적이 누군가요? 우리의 적은 북한이죠. 북한이죠. 예. 근데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동지로 생각하는 네.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놀란 건 이제 이 통일부 쪽에서 이게 지금 이제 북한으로 안 가고 홍천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풍선이. 네. 그러면서 북한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공무집행방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건 말이죠. 사실상 왜 무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허위 네. 사실로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거. 네. 이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이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 탈북 이 활동가들의 이런 이제 그야말로 이 인권 운동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압을 하는 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네. 이거 정말 황당하고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사실상 무고를 하는 거다. 무고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참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네. 정권이 딱 하나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30가지 중에서 네, 예, 마지막 단 남은 하나. 그거 하나. 딱 29가지는 다 X인데 그거만 제로라고 하죠. 네. 예. 그리고 쌀 보내기 단체 법인 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진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조치를 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박상학 대표의 법인과 그다음에 쌀 보내기를 했던 이제 큰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네. 지금 박상학 대표는 이 청문 관련된 이 통지서를 수령 거부를 했어요. 예, 그 상태이고 지금 큰샘 그쪽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월요일 날 네. 이제 이 청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네.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네. 내용 증명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 예, 내용 증명을 해서 이게 이제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일부 문건으로 이제 청문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 참 황당해요. 쌀과 함께 USB 그다음에 성경책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페트병에 성경책 들어가나요?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USB 안 보냈어요. 그냥 쌀만 보냈고 코로나권 때문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싸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보낸 거 그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비영리 이 법인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가 관할처이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설립 목적에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큰 이 법인의 네. 이 설립 목적 중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이제 하는데 이바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네. 그럼 사실은 이 북한 주민이 지금 그야말로 배고픔에 네. 지금 이제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이 자유대한 쪽에 어떤 이제 좀 가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한 거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그렇죠. 목적에 벗어난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설립 조건에 통일 정책에 저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통일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구미를 맞추고 북한의 적화 눈치 통일이 보는 아니라. 그런 평화 정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자체를 거론하는 것과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가 북한 쌀 보내기를 하는 주민들이 안전이나 네. 또는 이제 그런 생명의 위험이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쌀 보내기는요, 네. 뭐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그렇죠. 보내서 한 100여 번 넘게 보냈어요. 한 달에 2번씩. 그때 그 인근 주민들이 항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뭔가 충돌이 있긴 했었죠. 그 다음에 북한 당국에서 특히 김여정이 네. 이 대북 전단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 쌀 보내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네. 알아서 기는 건. 알아서 기는 겁니다.
굳이 김여정이 언급하지도 않은 것까지 꺼내가지고 예. 알아서 설설 기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다. 그러니 이제 일단은 이런 청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뭐 청문회에서 이게 취소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제 설립허가 취소 쪽으로 이제 나갈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네. 저와 우리 한변 변호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활동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럼요. 예, 네, 후원도 저희 바랍니다. 신의 예.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요. 네. 문재인 대북 정책, 사실상 이거 쇼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안팎으로 터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된 건 네. 결국은 그야말로 남북 평화 수요가 폭파된 거다라고 이제 평화 봐야 쇼가 되는 거죠. 폭발된 거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저쪽에서 그 대남비라를 보낸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대남비라에는 뭐 당해봐야 당해봐야 한다라고 했고 특히 남한 당국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네. 한번 괴로워봐라. 본인들이 이제 뭔가 폭로할 게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식의 협박처럼.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러한 이제 대남비라보다도 더한 내용이 나온 게 네.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했던 부분들 네. 그거는 이제 어느 한쪽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한대라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는 게 나타났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서 북한은 핵 포기를 1년 내에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 있을 때는 그 영변 핵시설 철거하면 그걸로 그다음 제재 해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고서 바로 이제 그 볼턴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현병 환자다. 조현병은 정신병입니다. 네. 그죠? 그 환자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왔고요. 가장 정말 우리가 짜증나는 부분이 네. 이제 일본에서 왜 트럼프 대가 이제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트럼프도 안 된다고 하고 김정은도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하여간 나타나서 네. 사진 찍고 이제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 서고 쇼를 하는. 그게 바로 TV쇼였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TV쇼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김정은까지 다 한 거였고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북한의 이제 이 비핵화에 관한 대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사기극이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네. 그런 이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는 그야말로 이 가짜 평화쇼였다라는 걸로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진짜 실체가 드러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실 연기하고 막 되게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되게 뭐 북한과 뭐 평화롭게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이좋게 합니다 이러면서 뭐 예능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네.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런 뭐 작품도 많이 나오고 사실 그랬었어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태까지 그냥 희망 고문하듯이 마치 쇼를 한 거구나. 이거를 이제 사실 대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사실 통일 관련 헌법상 책무 위반한 거 예.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볼턴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네, 좀 왜냐하면 보여주세요. 왜 볼턴 회고록이 에 대해서 이제 당 백악관에서 출판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했어요. 네네. 근데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는 출판을 허용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국가 외교상의 비밀 사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도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외교상의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직무상 비밀 문제도 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하는 문제예요. 더 근데 우선시되어야 그렇죠. 하는. 예. 지금 우리가 대북전단 이제 살포하는 부분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중의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고, 네. 미국은 바로 그런 사안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영화 보면 이제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국가 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의 문제고요. 전에 강요상 의원이 네.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 외교상 비밀 누설죄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시끄럽죠. 네. 근데 지금 조용히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건 괜히 문제 돼봐야 그 괜히 자기네들만 불리한 사람들이 나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헌법상 위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핵심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남북관계 파탄의 네. 문제에 있어서에 관해서 이제 보자면 지금 일단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대통령한테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야말로 이 가짜 평화 수용야말로 이거는 절대로 평화적 통일의 성실한 의무 수행이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보느냐에 관한 시선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일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대화 협력에 의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대상에 이제 지위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지위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듯이 그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네. 그 우리 자유민주 세력에 대해서 체제에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그러니까 평화의 동반자라고 하는 지위와 반국가 단체라는 지위가 갖고 있다고 하는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은요. 지금 평화의 동반자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반국가 맹목적이죠, 단체라고 거의.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멀찍이도 아니고 X예요. 아예 네.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통일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 위반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이긴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옥문이 열릴 거다라고 했을 거예요.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헤일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인 지옥문이 바로 이런 대북 관계다라고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북 관계 문제는 이제 그 한반도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에 나타났던 이제 대북 정책이 폭파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미사일 하나 터질 때마다 불안해지고 그런 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좀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저희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하고 4.15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참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민주당을 뽑고 문재인 정권을 믿고 있던 그런 국민들은 정말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오히려 더 알아내고 이거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오늘 말씀 예.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고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안 그래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신의 한수 채널에서 7월 1일에 예. 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이죠. 예. 네, 한변에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가 있는데요.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던 표현의 자유 부분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그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보여줬던 표현의 자유 억압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18 왜곡
그 처벌법이라고 해서 그 네. 부분을 또 입법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 정말 두 큰 가지 정말 그야말로 황당한 억장이 네. 무너지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의 자유 억압에 관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한변 변호사님들이 네. 이제 출연을 해서 네.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이 신의 한수 스튜디오에서 네.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7월 1일 오후 오후 2시. 2시에 네. 이제 생방송을 하는 게 돼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7월 1일에 오후 2시 저희 신의 한수 채널에서 한변 변호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이현 변호사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나오십니다.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나오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